오늘로써 증명되었다. 세계 최고는 K9 자주포이다. 현재 K9 자주포의 해외 평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한국 육군은 카타르 지상군과 연합훈련에 매진하며 K9 자주포 및 K2 전차 등 K 무기체계 우수성을 과시했는데요. 카타르 연합훈련 태스크포스는 10일 기동차단을 모치로 한 100여 명의 장병과 K2 전차 및 K9 자주포 등 한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기갑 장비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훈련이 진행된 알칼라엘은 동서 10km, 남북 33.5km의 대형 훈련장으로 사막에 자리 잡고 있어 그동안 한국군이 시도해보지 못했던 장거리 사격, 최대 기동간 사격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기계화 기갑 부대를 위한 최적의 훈련장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카타르가 보유하고 있는 자주포 전체들과 함께 훈련이 진행되어 의도치 않은 비교심사 평가도 진행되었는데요. 카타르군이 보유 중인 자주포는 K9의 영원한 라이벌 펜저어비치 2000이었고 전차 역시 K2 흑표의 숙명의 경쟁자인 독일 레오파르트 2A7이었습니다. 이 두 독일산 기갑 장비는 국제 방산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세계 최정상급 무기체계이죠. 훈련을 주관했던 김한글 소령은 익숙치 않은 사막의 전장 상황이었지만 우리 군이 보유한 전투 수행 능력과 또한 그 가운데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확실하게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 라고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카타르의 사드알 대대장 역시 한국군이 운용 중인 장비의 뛰어난 현지 적응력을 엿볼 수 있었으며 실제 훈련에서 보여준 성능은 그 어느 무기체계들에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 라고 호평하였죠. 이처럼 해외에서 유독 더욱 칭찬받고 있는 한국산 무기들인데요. K9 자주포의 경우 벌써 10개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베스트셀러 자주포로 특히 방산 선진국으로 알려진 나토 회원국에만 6개국 이상 수출되었으며 누적 수출액은 1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예정된 계약 물량이 원활하게 수출되면 K9 점유율이 70%를 넘어서게 될 것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유럽에서 폴란드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의 K9을 도입한 핀란드는 자국이 보유 중인 최강 화력체계 K9 무카리의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핀란드는 48문의 K9을 구입한 후 너무나 만족하여 추가 48문을 도입하면서 무카리 최강 해머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진흙투성이의 숲길에서 사격 위치로 이동 중인 K9이 단 10분 이내에 도착, 사격, 복귀할 수 있다고 전하였죠. 핀란드는 다양한 지형과 기후를 가진 나라로 특히 숲, 진흙이 많은 늪지, 그리고 광활한 설원을 보유하고 있어 자주포 도입 사업 당시 가장 우선시했던 조건이 바로 기동성이었습니다. 그리고 K9 자주포는 우수한 서스펜션과 동적 궤도장력 조절기를 통해 압도적인 기동성을 발휘하면서 최우선 협상 대상자로 꼽히게 되었죠. 최근 방한한 안티 헤케넨 핀란드 국방부 장관은 주한 핀란드 대사관 주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K9을 콕 집어 언급하면서 핀란드군의 가장 강력한 화력체계로 잘 운영되고 있으며 실제 포병들은 기능에 큰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국가상 기밀이라 자세하게 말할 순 없지만 최근 치러진 나토 연합 훈련에서 핀란드 포병이 가장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도 K9 덕분이라고 하였죠. 이런 상황 가운데 한국형 K9A2가 미국 육군 미래자주포로 가장 유력한 후보에 올랐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외 군사 매체 아미 레커그레이션은 지난 15일 다음과 같이 보도했는데요. 하나는 2024년 8월 K9 썬더가 레이시온의 M982A1 엑스칼리버 정밀 유도 연장 사거리 155mm 포병 발사체와의 상호 운용성을 성공적으로 입증했다. 무려 1m 미만의 원형 오차 확률을 달성하여 50km 떨어진 표적을 효과적으로 타격했다. 이 K9은 엑스칼리버 유도무기가 작동하는 전세계 몇 안 되는 포병 시스템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미국군은 현재 K9 자주포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K9A2는 가장 앞선 후보로 고려되고 있다. 미국 에르카 사업이 자초되면서 미국군은 보다 검증된 자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 K9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입증된 자주포 솔루션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우방국인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호주, 루마니아를 포함한 10개국에서 약 2,000대의 K9 차량이 생산 또는 운용 중이다. K9A2 역시 영국 전시회를 통해 신뢰성을 입증했다. 분당 최대 10발, 새로운 강성과 크롬 도금이 적용된 강화된 155mm 52 구경 주포는 포신 수명을 1000발에서 1500발로 늘렸다. 포탑 자동화를 통해 승무원 요구사항을 3명으로 줄였으며 비상시에는 승무원 2명만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매체에서 언급한 대로 미 육군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성능의 신뢰성인데요. 기술적 문제로 인해 이미 수차례 물거품이 되었던 미 차세대 자주포 사업이었기에 무엇보다도 성능의 신뢰성을 먼저 본다는 것이죠. K9 자주포의 가장 큰 라이벌은 독일의 RCH-155 차륜형 자주포입니다. 독일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에서 개발한 자주포로 복서 장갑차에 AGM 모듈 포탑을 통합시킨 것인데요. 위 경쟁에서 승리한 자주포가 앞으로 10년간 세계 방산 시장을 주도할 차세대 자주포로 꼽히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RCH-155에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 K9A2를 꺾고 RCH-155를 도입하기로 했던 영국이 최근 10월 16일
차대로 사용되는 복서 차량에 대한 기술적 우려를 나타낸 것인데요. UK 디펜스 저널에 따르면 최근 영국 의회 질의에서 헌팅던의 보수당 의원인 벤 오비즈 제티는 국방부 차관 루크 폴라드에게 복서 차대의 성능 미달에 대한 비판을 던졌습니다. 포탑을 제외한 상태에서의 복서 차대는 전투력 및 무장력에서 매우 뒤처지며 RCH-155가 아직 실전에 충분히 배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국군의 복서와 워리어와 같은 주요 전투 차량들이 장기적인 군사 전략 검토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RCH-155의 도입 결정이 내려진 것은 다소 급했다는 비판이었습니다. 이러한 제티 위원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기사들도 최근 보도되었는데요. 러시아발 기사였지만 그래도 신빙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러시아 타스에 따르면 RCH-155가 자랑하는 이동 중 발사 능력은 이후 조준을 복구하는데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동 시 차량이 흔들리기 때문에 고장약을 넣은 장거리 발사 시 정확도가 매우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알렉세이 사칸체프 예비역 장교의 의견에 따르면 정확성을 동반하지 않은 이동식 발사는 사실 크게 어렵지 않은 기술로 세계 최초는 핀란드 파트리아의 자주박격포 NEM이며 러시아의 말바 자주포 시스템도 앵커 없이 이동식 사격에 성공한 바 있다라고 했죠. 즉 결국은 고장약을 넣은 장거리 사격을 이동하면서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것은 독일이 아직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며 이는 RCH-155 홍보 영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목표물에 대한 타격 정보가 없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복서 차대가 지니고 있는 불안감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호주의 경우 복서 차대에 랜스 포탑을 올려 사용하고 있는데 포탑의 하중을 견디지 못해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과 아이언피스트 APS를 통합하려는 시도가 무산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랜스 포탑의 경우 3.5톤에서 4톤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주포 포탑인 AGM의 경우 약 12톤에 달하는 무게로 복서와 같은 차륜형 장갑차 위에 올리게 되면 방호력과 기동성, 무장량 등의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굳이?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에 최근 공개한 한국의 차륜형 자주포 역시 장갑차 플랫폼이 아닌 트럭 플랫폼으로 개발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지난 KDX 2024를 통해 차륜형 자주포를 공개했는데 RCH-155와 같이 장갑차 버전이 아닌 아처나 아트모스와 같은 트럭형 플랫폼이었습니다. 한국이 복서와 같은 플랫폼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지만 하나는 이미 타이곤 플랫폼을 갖추고 있고 이는 전세계 10개국 비교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기도 한 모델이죠. 그러므로 자주포 시장 70%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K9이기에 무엇보다 검증과 신뢰성이 입증된 후속 제품을 개발해야 추가 수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RCH-155가 아직 진짜인지 아니면 허풍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무리하게 뒤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못생겼잖아. 지난 수십 년간의 전쟁사를 통해 드러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사막, 진흥, 숲길, 설원 등의 험지에서는 차륜형이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궤도형보다 접지 면적이 부족하여 진흙이나 눈과 같은 미끄러운 표면에서 쉽게 가라앉거나 바퀴가 헛도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차륜형은 궤도형보다 지면에 가하는 압력이 더 높은 데다가 무게 역시 좁은 면적에 집중되므로 눈이나 진흙과 같은 부드러운 지형에 취약인 것이죠. 이러한 차륜형의 한계는 러시아의 라스푸티차나 북유럽의 설원을 통해서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반면 모건보겐센 북유럽 하나지사가 공개한 설원 위 K9과 K10은 어떤 방해도 받지 않는 듯 시원하고 호쾌하게 달려나가 그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한국 KDX 전시회에서 드디어 K9A3의 상세 내용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하나의 완성된 개념안을 가지고 전체 성능을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그동안 알려진 완전 무인한 포탑, 58 구경장, 고무궤도, RCWS, AI 상황인식, 드론 제밍, KAPS 등은 물론 이번에 처음으로 세계 최초의 유무인 복합 자주포를 선보였습니다. 한 명의 승무원이 자주포 한 대를 통제하거나 상황에 따라 몇 명이 자주포 한 개 대대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자동 운영 기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9 자주포가 현대전장의 변화에 발맞춰 계속 업그레이드되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K9, K9A1, K9A2, K9A3 등 안정적인 수급과 규모의 경제를 통해 지속적인 성능 개량이 이루어지고 있죠. 돈이 있다고 무조건 최고의 자주포가 개발되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이 지난 30년 동안 자주포 개발에 투자한 돈만 수조 원이었지만 취소만 수차례였습니다. 무엇이든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으며 차곡차곡 기술력이 쌓여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한 번에 39 구경장에서 58 구경장으로 퀀텀 점프를 하고 싶었지만 실패했던 미국처럼 또 생산 포기 펜저비치 이천에서 RCH-155로 퀀텀 점프했던 독일 역시 현재 불안한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 K9은 포신, 포탑, 차대, 엔진까지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차곡차곡 개발한 신기술들을 하나씩 적용하며 세계 최고의 자주포를 만들어내었죠. 2000대가 쓰이는데 또 어떻게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오늘의 한 줄 평, 10년 후 K9A13 공개.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